황혼의 그늘, 창밖은 또다시 흐린 하늘이었다. 박은혜 씨는 낡은 연립주택 작은 방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잿빛 구름만 바라보았다. 이런 날이면 가슴 한구석이 유난히 시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 자식들은 재살기 바빠 명절이나 생신 때가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넓지도 않은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가끔 걸려오는 딸 지민의 전화만이 세상과 그녀를 이어주는 가느다란 끈 같았다. 엄마, 별일 없지? 밥 잘 챙겨 먹고. 늘 같은 안부 인사 뒤에는 늘 같은 침묵이 흘렀다. 은혜 씨는 젊었을 적 잠시 초등학교 교사였다. 결혼과 함께 교단을 떠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적인 갈증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남아있었다. 이대로 시간의 강물에 떠밀려 조용히 잊혀가는 존재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갈망이 가슴속에서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노인복지관 컴퓨터 교실에 등록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는 수업이었다. 젊은 강사 김선우 씨는 친절하고 차분하게 노인들의 더딘 학습 속도를 이해해 주었다. 그의 도움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법을 익혔다. 어느덧 복지관에 나가는 것이 은혜 씨의 소소한 낙이 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휴게실에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옆자리에 앉은 박씨 할머니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자랑했다. 이 양반이 나랑 황혼의 정원에서 만난 사람이야. 말도 잘 통하고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 황혼의 정원이라니. 은혜 씨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박씨 할머니는 그게 노인들을 위한 만남 앱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친구 만들고 말벗도 사귀고 그래야지. 안 그럼 심심해서 어찌 살아. 은혜 씨는 솔깃했지만 한편으로는 망설여졌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외로움은 그녀의 결심을 흔들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은혜 씨는 결국 김선우 강사에게 조심스럽게 황혼의 정원 앱 설치를 부탁했다. 선우 씨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웃으며 앱을 설치해주고 사용법을 간단히 알려주었다. 프로필 사진으로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젊었을 적 가장 예뻤던 시절의 흑백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해서 올렸다. 아이디는 들국화라고 지었다. 기대와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파도처럼 일렁였다. 며칠 동안 앱을 열어보기만 할 뿐 누구에게도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최수혁이라는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안녕하세요, 들국화님. 프로필 사진이 참 고우십니다. 저와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은혜 씨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최수혁 씨는 자신을 캐나다에서 성공한 사업을 하다 은퇴하고 최근 한국에 돌아온 60대 후반의 남성이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몇 년 전 사별했고 자녀들은 모두 캐나다에 남아있어 혼자 지낸다고 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회색빛 머리에 점잖은 양복을 입은 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배경으로는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가 보내오는 메시지는 한결같이 다정하고 예의 발랐다. 은혜 씨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의 안부 인사가 도착했고 때로는 아름다운 시나 좋은 글귀를 보내주기도 했다. 은혜 씨는 정성껏 답장을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전화통화를 시작했다. 최수혁 씨의 목소리는 메시지만큼이나 감미롭고 부드러웠다. 그는 은혜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녀가 교사였다는 과거를 존경스럽다고 칭찬하며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들국화님처럼 지혜롭고 고운 분을 이제야 만나게 되다니 정말 행운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 씨는 소녀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영상통화도 몇 번 시도했지만 그는 늘 지금 있는 곳이 해외 임시거처라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네요. 혹은 카메라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라며 핑계를 대고 아주 짧거나 흐릿한 화면만 보여주었다. 화면 속 그의 모습은 프로필 사진과 비슷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은혜 씨는 그의 달콤한 목소리와 다정한 말에 취해 그런 사소한 의심은 금세 잊어버렸다. 어느새 은혜 씨는 최수혁 씨에게 정서적으로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그의 전화가 기다려졌고 그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최수혁 씨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들국화님,
정말 죄송하지만 급히 부탁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남겨둔 재산을 정리해서 한국으로 가져오려는데 세관 문제로 갑자기 발이 묶였습니다. 지금 당장 300만 원 정도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데 제가 지금 해외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해결되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들국화님과 함께 멋진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은혜 씨는 망설였다. 300만 원은 그녀에게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목소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지. 그분도 얼마나 답답하실까. 은혜 씨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다. ATM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어렵게 모아둔 비상금을 인출해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후 불안감과 동시에 그를 도왔다는 뿌듯함, 그리고 그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다는 착각이 밀려왔다. 그는 연신 고맙다고 했고 문제가 해결되면 곧장 한국으로 돌아와 은혜 씨를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캐나다에 있는 손주가 갑자기 아파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500만 원만 더. 혹은 한국에서 지낼 집을 계약하려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1,000만 원만.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다. 돈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액수는 점점 커져갔다. 은혜 씨는 자식들 몰래 묻어두었던 적금을 해약했고 심지어 보험 약관 대출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딸 지민은 엄마의 통화 패턴이 변하고 잦은 은행 출입과 어두워진 표정을 보며 걱정하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지민이 물을 때마다 은혜 씨는 아니다, 별일 없다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수혁 씨의 이야기에는 가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돈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은혜 씨는 이미 너무 많은 감정과 돈을 그에게 쏟아부었고 이제 와서 관계를 끊어버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가 의심스러운 눈치를 보일 때마다 최수혁 씨는 더욱 달콤한 말. 당신만이 내 유일한 희망이고 내 마지막 사랑입니다로 회유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 나도 너무 힘듭니다. 당신마저 나를 의심하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로 그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때로는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나를 그렇게 못 믿으시겠어요? 라며 역으로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면 은혜 씨는 오히려 미안해하며 그의 말을 믿으려 애썼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자식들에게 알려지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까. 복지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 은혜 씨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일 거야.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감과 자기 혐오는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작은 방 창가에 놓인 작은 국화 화분은 물을 제때 주지 못해 시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희망처럼. 그러던 어느 날 최수혁 씨에게서 마지막 간청이라며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절박했다. 은혜 씨,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추진하던 사업이 거의 성사 단계인데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동안 빌렸던 돈도 모두 청산하고 당신과 함께 살 안락한 집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은 여생 정말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5천만 원. 은혜 씨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그녀는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다. 이 돈마저 날리면 정말 끝장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만 해결되면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달콤한 약속, 함께할 행복한 노후의 그림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은혜 씨는 결국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을 그에게 보내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이 투자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 무렵 딸 지민은 엄마의 통장에서 거액의 돈이 여러 차례 빠져나간 사실을 은행 직원의 조심스러운 연락을 통해 알게 되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직감에 휩싸인 지민은 곧장 엄마의 집으로 달려갔다. 엄마, 도대체 이게 다 뭐야? 이 돈들 다 어디 갔어? 그 남자한테 보낸 거지?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지민의 다그침에 은혜 씨는 당황했지만 이내 완강하게 부인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한테는 다 계획이 있어. 모녀 사이엔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다. 지민은 울부짖으며 엄마, 제발 정신 차려. 그 남자 사기꾼이야. 엄마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게 생겼다고 라고 소리쳤고 은혜 씨는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가라며 지민을 밀어냈다. 지민은 상처받은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다 결국 집을 뛰쳐나갔다. 홀로 남겨진 은혜 씨는 처절한 심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딸에게마저 버림받았다는 생각,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끔찍한 의심이 그녀를 덮쳤다. 정말 그가 나를 속인 걸까?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모든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든 은혜 씨는 복지관의 김선우 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 혹시 이 사람 사진 좀 찾아봐 줄 수 있어요? 다음 날 은혜 씨는 초췌한 모습으로 복지관을 찾았다. 김선우 강사는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읽고 조용히 상담실로 안내했다. 은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수혁 씨의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털어놓았다. 선우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준 뒤 조심스럽게 구글 이미지 검색창에 최수혁 씨의 사진을 올렸다. 잠시 후 화면에는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 최수혁 씨의 사진은 해외의 이름 모를 중년 모델 에이전시 사이트나 평범한 외국 사업가의 개인 SNS 계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름도 국적도 직업도 모두 달랐다. 선우 씨는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수법들, 해외 거주를 내세우는 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연출하는 점,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점, 영상 통화를 피하거나 조작된 영상을 사용하는 점 등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모든 증거 앞에서 은혜 씨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동안 그가 했던 모든 달콤한 말들, 함께 꾸었던 미래의 꿈들이 산산조각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최수혁 씨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는 철저히 기만당했고 이용당했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은혜 씨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깊은 절망감, 배신감, 수치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창밖을 내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때 지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난번 다툼 이후 처음이었다. 은혜 씨는 차마 전화를 받지 못했다. 잠시 후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민이었다. 딸은 헬쑥해진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꼭 안아주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가 외로워서 그랬던 거지. 내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미안해. 지민의 진심 어린 위로에 은혜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한참을 딸의 어깨에 기대 울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했다. 김선우 강사도 걱정이 되어 몇 차례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유했다. 은혜 씨는 지민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관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런 종류의 국제 로맨스 스캠은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인 검거도 피해 회수도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 씨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래, 이렇게라도 해야지. 나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도록. 시간이 흘렀다.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다. 은혜 씨의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문득문득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고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했다. 다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딸 지민과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소통하며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다. 지민은 주말마다 엄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손주들의 재롱은 은혜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게 했다. 어느 날 은혜 씨는 복지관 게시판 한쪽에 작은 익명의 쪽지를 붙였다. 온라인에서 만난 인연의 달콤한 말을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외로움은 때로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듭니다. 부디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선우 강사와 함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보태기도 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하는 그녀 나름의 방식이었다. 초겨울, 창밖에는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은혜 씨는 자신의 작은 방 창가에 앉아 따뜻한 김이 오르는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다. 스마트폰에는 더 이상 설레는 메시지가 오지 않았지만 대신 딸이 보낸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담긴 동영상이나 귀여운 사진들이 가득했다. 은혜 씨는 그것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삶의 쓴맛을 처절하게 겪어낸 후의 평온함과 깊은 연민,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외로움은 여전히 그녀의 삶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전처럼 절망적이거나 파괴적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 외로움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스스로를 조금씩 용서하고 주변의 작은 연결들 속에서 소소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창밖의 첫눈은 모든 것을 하얗게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속삭이는 듯했다. 은혜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가만히 창밖을